안녕하세요. 애플쌤입니다. 오늘도 빠르고 간단하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단어는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제목이네요. 그죠? 자,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동기 시대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청동기 시대고요. 여러 나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는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될 겁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청동기 문화의 발전, 청동기 시대의 문화. 청동기 시대라고 했으니까 청동으로 된 도구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 그 다음에 청동으로 된 거울, 그 다음에 청동으로 된 방울.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재사용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주로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내용 하나. 청동 농기구는 없다. 왜죠? 청동기는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청동 농기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동 농기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기구는 철제시대 농기구.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에서 배우시다 보면 농기구가 사진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 철기입니다. 청동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달 돌칼. 자, 농기구가 청동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 된 걸 쓰는 거죠. 반달 돌칼 씁니다. 추수할 때 이제 낫 같은 거 용도로 이제 생긴 돌칼이에요. 되셨습니까? 청동기 시대의 문화재로 반달 돌칼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기구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벼농사의 보급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농사의 시작이 언제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제가 잡곡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에 와서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토기를 사용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였었죠.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말 그대로 무늬가 없는 토기예요. 빗살 무늬가 있는 거하고 다르게 무늬가 없는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사가 발달했어요. 농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농경이 발달하게 되고 생산력이 증대되게 되니까 많이 가진 사람과 작게 가진 사람이 생기게 돼요. 빈부차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평등 사회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신석기 시대는 씨족단이에요. 즉 가족들끼리 모여 가족 단위로 모여서 생활을 했었고 니꺼 내게 없습니다. 서로 같이 공동 소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평등 사회였어요. 그러면 계급이 처음 생긴 게 언제다?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전쟁이 생기고 정복하고 그러면 노예를 만들고 이렇게 계급이 발생하게 된 건 청동기 시대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 불평등 사회가 시작된다. 살게 되는 거주지는 이제 움집이에요. 신석기 시대도 움집이었죠. 청동기 시대도 움집인데 평수가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좀 더 넓은 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인돌을 제작했습니다. 고인돌. 괴따란 거죠. 그러니까 받친 돌, 괜돌, 큰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돌을 하나 얹는 고인돌, 무덤으로 쓰이는 거죠. 그죠? 청동기 시대의 문화재, 고인돌이 있었습니다. 네, 고조선의 성립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내용은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성립됐습니다. 고조선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지게 돼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청동기 시대 때부터다라는 얘기죠. 그 전에는 석계 시대였기 때문에 씨족 사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의 출현은 청동기 시대부터다. 그래서 고조선도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청동기 시대에 생겼다. 당군의 이야기, 고조선의 이야기인 그 당군의 이야기는 삼국유사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고조선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영역을 나타내는 유물에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이식 토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이식 토기.
지금 보이시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 영역을 나타내는 유물, 이 뜻이 뭐냐면, 방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유물이 나타나면 고조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썼던 것들,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세 가지 유물이 있으면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영역을 나타내는 유물이다. 비파형 동검은 이제 중국의 그 악기 비파를 닮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요. 탁자 모양의 고인돌 보시면 다리가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송리시 토기는 미무늬 토기 중에 하나예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성장. 고조선이 성장하는 내용은요, 중국과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중국 연나라와 대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나라의 멸망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도 볼게요. 연나라라는 건요, 그 춘추 전국시대, 그 은나라, 주나라, 앞에 문명 파트에서 했었죠. 은나라, 주나라. 주나라 같은 경우에 뭐 봉건제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주나라 봉건제도가 뭐냐면 중심은 주나라 왕이 다스리되 바깥쪽에 외부에 있는 나라들은 각각 제후들이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후국 중에 한 개가 연나라인 거죠. 고조선과 국경이 다 있네요. 그죠? 그래서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하면서 성장해 갔다. 그 내용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연나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국에서 넘어간 진한 교체기 때 그냥 진시 황제의 진나라,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한나라. 진한 교체기 때 위만이, 중국 사람이 위만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조선의 왕이 돼요. 그때를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위만조선 때 했던 일이 뭐냐? 중개무역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지도 한번 보세요.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진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위만조선이 한나라와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의 진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중개무역으로 국력을 많이 쌓았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요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고조선은 나중에 한무제 때 한무제에게 멸망당하게 돼요. 한무제에게 고조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조선의 자리에 4개의 군현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들어서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4군현이 들어서게 된다. 자, 연나라하고 한나라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팔조법. 고조선의 팔조법은 8가지 법이란 얘기인데 현재 남아있는 건 3가지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 다음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생명을 중시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비로 삼는다고 그랬으니까 신분제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형성. 지금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 나오는 여러 나라들은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 청동기하고 다르게 철기. 한 가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게 청동기는 농기구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지배계급만 사용했던 게 청동기고, 철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흔하게 사용됩니다. 철기가 널리 사용이 돼요. 그래서 철기 농기구도 나오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철기를 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보편화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 이때 철기 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조, 동예, 사만 이렇게 되는데, 지도상에서 위치를 보면 부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구려 있습니다. 그죠? 아시는 위치죠? 부여, 고구려 위에 있어요. 부여, 고구려, 옥저. 자, 여기에 옥저 위치 잘 봐두세요. 옥저, 그 다음에 동해. 나중에 옥저와 동해는 이제 고구려에 흡수되게 될 거고요. 옥저, 동해. 자, 그 다음에 마한, 진한, 변한. 요렇게 3개를 묶어서 사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삼한, 마한 안에 백제가 들어있죠. 즉
마한에 54개의 소국이 있고 진안에 12개의 소국이 14개의 소국이 있고 변안에도 14개의 소국이 있습니다. 즉 사만이라고 하면 도시국가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만 땅 전체의 사만 땅 전체의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셌었어요. 원래는. 백제는 지금 보시면 마한에 그냥 54개 중에 하나의 소국인 겁니다. 작은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백제가 힘이 세지면서 이 지역을 오히려 통일하게 되는 거죠.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삼국시대 가서 말씀드리고요. 자, 위치는 지금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뭐 현도, 요동, 낭랑, 대방이 있는데 아까 한해 사군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겁니다. 한해 사군. 자, 부여. 이제 외워야 될 부분. 거의 이 도표는 그냥 채로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 자체는 그냥 다 외우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또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공부할 거 한번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여에서 핵심 내용은요. 오부족 연맹입니다. 자, 고구려하고 비교하세요. 부여 고구려 비슷하고 옥조 동예 비슷합니다. 부여 고구려 묶어서 공부하고 옥제 동료 묶어서 공부해요. 자, 오부족 연맹 똑같죠. 5개 부족이 연맹 국가라는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요. 연맹 국가라는 거에서 똑같습니다. 아직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앙 집권 국가는 왕권이 아주 센 그때 국가를 중앙 집권 국가, 연맹 국가에서 발전한 형태가 중앙 집권 국가예요. 그거는 2단원 넘어가서 공부하실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게 바로 중앙 집권 국가예요. 자, 그 전에 지금 보여지는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 국가입니다. 왕의 힘이 아직 세지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여는 숭화가 유역에 있다. 숭화강 유역에 있으면 부여다. 자, 그 다음에 사출도가 있었다. 사출도가 뭐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게 가축입니다. 가축 이름이죠. 말, 소, 돼지, 개. 가축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네 가지 부족. 아까 오부족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오부족. 자, 한 부족, 두 부족, 세 부족, 네 부족. 네 부족은 사출도가 되고 나머지 한 부족은 왕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여의 특징에 순장이 있어요. 순장은 뭐냐? 왕이 죽으면 그때 당시에 신하라든지 왕이 죽고 난 뒤에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라든지 아니면 부인이라든지 그 노비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같이 묻어버려요. 아주 미개한 방법이네요. 그죠? 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순장, 부여의 순장. 자, 그리고 제천행사의 영고.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국가고요. 그 다음에 서옥제, 대릴사위제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이 출제가 좀 잘 되는데 민며느리제하고 두 개가 반대 개념이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사위가, 즉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생활을 해요. 결혼하면 어릴 때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애를 놓고 난 이후에 다시 독립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옥조의 민며느리제는 뭐냐? 여자가 어릴 때 남자 집으로 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게 민며느리제입니다. 반대예요. 서옥제, 사위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처갓집에, 그러니까 여자 집에 그 집을 하나를 지어요. 여자 집안에 방을 하나 만드는 거죠. 사위의 방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애 하나 놓고 나면 그때 이제 데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옥제, 고구려 꼭 알아두시고 제천행사로는 동맹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조하고 동예하고는 묶어서 공부하라고 했죠. 뭘 묶어야 되느냐? 부여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국가고 연맹왕국이고 옥조 동예는 왕이 없어요. 옥조 동예는 왕이 없어요. 사만도 여기 교과서마다 좀 다른데 옥조와 동예 같은 경우에 지배계급이 읍군 삼노, 그 다음에 사만에는 신지읍차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옥조는 가족 공동묘 민며느리제 기억하시면 되고 제천행사가 없습니다. 자, 동예는 족외혼, 책화,
그 다음에 제천행사로는 무천 이렇게 됩니다. 뭐 지문으로 반어피 과하마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라고 물으면 옥저냐 동해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동해에 해당한다. 반어피와 과하마라고 하는 특산물이 나오는 것도 동해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조계혼 책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동해는 각 부족마다 경계가 달라요. 마을마다. 예를 들어서 동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부족마다 경계가 달라요. A 부족과 B 부족이 있다. 그러면 서로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책화라고 하는 책임에 대한 재화, 대신 뭐 가축을 준다거나 아니면 노비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요. 서로 경계를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경계 내에서 같은 부족 내에서 결혼을 계속하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바깥 부족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유전적으로도 원래 같은 부족끼리 계속 같은 가족끼리 계속 결혼하게 되면 유전적으로 병이 생겨요. 네. 그래서 조계혼을 했었고 부족 경계가 뚜렷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계혼을 했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 책화, 책임에 대한 재화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만. 사만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가 발달했다. 벼농사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재정 분리 사회다. 나머지 뭐 재정 일치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재정 분리 사회고 제사장으로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사만에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소도라고 부릅니다. 소도. 소도에서 생활하는 천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솥대라는 걸 세우죠. 그 무당들이 있는 집 같이 그 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아, 솥대라는 걸 세우고 있어요. 소도의 천군.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소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함부로 못 들어가요. 여기는 재정 분리 사회니까 이거는 신성한 지역이거든요. 네, 독특한 지역이에요. 변안에서 철을 생산했다. 마한 진안 아니고 변안에서 철을 생산을 했었다. 자,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는 5월달, 10월달 두 번 해요. 5월달 씨 뿌릴 때, 10월달 거들 때. 되셨죠? 자, 요렇게 철기 시대의 각 지역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한 문제 정도 꼭 나올 것 같은데요. 대릴사위제. 대리사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부여 어디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 그러네요. 그죠? 문제마다 거의 돌아가면서 한 개씩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여기를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서옥제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숭화강이 나오면 부여다. 그 다음에 반어피 과하마 나오면 동해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해봤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내용도 빠르게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